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실업 대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부분 주가 다음 주 초까지 부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시동을 겁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등장한 어린이 염증성 질환 환자가 속출하면서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거의 전역에서 다음 주부터는 경제가 대부분 정상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를 거쳐서 미국의 대부분 주가 부분적인 경제 정상화에 나섭니다. 현재까지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가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의 경우 주 당국이 분류한 10개 지역 가운데 5개 지역이 내일부터 건설업 등에 대해 영업 재개에 착수하는데요. 뉴욕주에서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뉴욕시와 주변 지역은 아직 경제활동 재개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 재가동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주는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인데요. 이들 주 역시 자택 대기령과 휴업령 등의 조치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대규모 실업 사태가 8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근로자가 298만여 명이었다고 밝혔는데요. 8주 동안 모두 3,600만 명에 달합니다. 다음 주부터 경제활동이 속속 재개되면서 실업 문제도 좀 해소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만큼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미국은 연방정부의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월도미터나 또 존스홉킨스의 통계를 위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집계를 정리해보면 24개 주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대체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7개 주는 보합세를 보였고 9개 주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에 50개 주를 종합하면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월도미터의 실시간 집계를 보면요. 오전 9시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가 2만 5천여 명 늘었고 사망자는 1,6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145만 명, 사망자는 8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 염증성 질환, 그러니까 궤질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 아직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연관성이 의심되는 그 어린이 궤질 환자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발병 경위라든지 또 코로나19와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에서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지금까지 100명의 어린이가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제 14살 소년이 처음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뉴욕에서도 어린이 3명이 숨졌고요. 지금까지 100명의 사례가 보고된 상태입니다. 뉴욕 외에는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뉴저지 등 15개 주에서 유사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공통 증상은 고열과 피부 발진으로 심각한 폐 질환이나 호흡곤란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를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새로운 현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와사키병이 5살 이하의 유아에서 발생하는 데 비해서 이번 질환은 10대 청소년도 걸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증후군을 새로운 질환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예. 그럼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네, 현재 미국과 유럽 의료진이 공조해서 관련 연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의료진은 일단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에 이런 어린이 질환이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염증 질환을 보인 어린이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음성 반응을 나타냈는데 또 항체 반응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질환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상 면역 반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에서는 이런 사례가 과거보다 30배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린이 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 연관성을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새로운 증후군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소아 질환의 등장은 각국 보건당국과 또 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온통 우울한 소식뿐인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런데 희망을 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고령의 환자가 완치된 사례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100살 여성이 완치된 소식이 화제입니다. 포야르코바 할머니는 다른 지병으로 정기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입원해 있던 같은 병실의 여성으로부터 감염이 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4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폐가 25% 정도나 손상돼 호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약물과 산소 공급 치료 그리고 재활 훈련까지 거쳐서 자신의 100번째 생일에 퇴원하면서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포야르코바 할머니는 2차 세계대전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웠으며 지금은 딸과 사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퇴원 소감을 묻는 말에 서둘러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안아보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소식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